저는 그 의장님 그 지난 기사를 보니까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직주 락카. 예.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엔 뭐 그냥 의식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살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먹는 네. 것도 있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도시 개발에 관한 건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네. 도시환경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산지구 개발을 한다든가 여기 광교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판교를 개발한다든가 이제 개발을 했지만은요. 근데 그런 이제 도시를 하나를 개발을 할 때 직주락 이게 뭐냐면은 그 집하고 직장이 같이 그 도시 안에 있으면은 직은 그러니까 직업 직장이고 그렇죠. 주는 주거 예, 주택이죠. 예.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던 이제 경제활동 인구들이 다 어디로 출근을 하게 되냐면은 서울로 출근을 하거나 네, 그렇죠. 인근 도시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뭐 판교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많이 뜨고 있는 그 기후 산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하면은 보통 50만 평, 100만 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만 짓고 끝나는데 거기에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주락은 뭐냐면 여가 즐기는 것도 그 안에서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발굴이 된 게 뭐냐면 학교 같이 그러니까 뭐 대학교도 유치를 해서 네. 그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도시 개발이 이게 일단 난개발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만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그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도로도 좁아가지고 출퇴근 때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식은 직주락하게 돼야 된다. 이건 이제 주장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어요. 네. 경기도도. 직업 주거 여가 교육. 그렇죠. 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죠. 예, 예. 2년 남짓다 하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구리시니까 예, 예. 구리 쪽은 또 어떤 준비를 하시고 뭐 제가 전망을 말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소속이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상태로 만약에 내일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뭐 거의 전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이제 또 정치 지형이 또 바뀌긴 하겠지만 그걸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은 제가 뭐 경기도의원으로서 중앙 정치의 판을 뭐 짠다던가 뭐 뒤흔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불가할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게 이제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뭐 네. 호남, 그다음에 뭐 영남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빼고 그러니까 지역색을 빼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판을 흔들 수 있는 거는 경기도거든요. 인구도 거의 4분의 1, 1420만이 살고 있고 경기도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틀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전체적인 이제 선거판을 우리가 이제 흔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딱 물어보신다면은 네. 그냥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경기도의원들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까? 대통령 되는 거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를 할 때 우리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을 할 때 본인 방식의 예산을 집행을 한 게 굉장히 많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뭐 퍼주기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도지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현재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의 발판이 됐던 이 경기도, 이 행정,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점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번질 거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곧 우리 이제 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제 지방선거 준비단을 또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씩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달이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거 치를 때 그 공약이 뭐였냐면은 우리 도의원 75명, 75분이 계시는데 이 75명의 도의원을 전원 생존을 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저를 찍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 이렇게 약속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리는 국민의힘 저희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 중입니다. 구리차원 어떻습니까? 저 의장님은 저 지금 행안부 장관이든가요? 윤호중 씨하고도 대결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물들과 거기 지역에서 정치 오래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도 출마를 하고 총선도 출마를 하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이제 현 시장님이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또 민주당 소속이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구리시 그러면 민주당세가 조금 셌던 건 사실인데, 그 요즘에는 이제 약간씩 이제 좀 우리 국민의힘이 약간씩 이제 잠식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 물고 제일 먼저 튼 게 저였습니다. 보궐로 나와서 한 10년 만에 경기도의원을 이제 탈환해 왔다. 지금 재선이시죠? 예, 재선입니다. 그래,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리시 본다면 구리시도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리시장님이 여러 가지 또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 인신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 쓴소리를 해야 또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 백경현 시장님이 지역에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또 서울 편입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좀 더 귀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보통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는데 전반적인 좀 얘기를 듣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본인도 뭔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경기도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뭐 이게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 뒤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민들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 지방 정치,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 경기 도의원들, 그럼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이 누군지를 거의 모르세요. 아마 99%는 모르실 겁니다. 근데 경기도의회에서 1년에 다루는 예산이 6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웬만한 뭐 작은 나라 1년 예산 정도가 되는 건데, 인구도 뭐 1420만이니까 웬만한 조그만 나라보다는 훨씬 큰 그런 도시인데, 이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31개 시군의 예산을 또 분배도 해주고, 이 역할을 도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서는 우리 도의원들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거는, 제가 우리 당 의원을 지지해달라, 아니면 뭐 상대당 의원은 좀 비판을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던 야던 상관없이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누군지는 좀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지역의 그 의원이 누군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언론에 어떤 것들이 보도됐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 요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 지역의 도의원이 누군지 꼭 확인하시고 검증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메타TV 뉴스 초대석, 오늘은 이제 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백현종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